자, 문신 제거가 그냥 색이 진하면 어렵고 색이 옅으면 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색, 위치, 잉크의 색 등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신 편은 문신 제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신은 예전처럼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깨나 등에 커다란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놓는 레터링, 그리고 더욱더 흔하게는 눈썹을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눈썹 문신, 눈을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아이라인 문신, 특정 부위에 점으로 포인트를 주기 위한 미인전, 그리고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두피 문신까지 종류가 무궁무진해졌습니다. 문신의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이러한 문신을 제거하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고, 피코레이저의 개발로 문신 치료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문신을 지워보거나 지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기에 앞서 제 예전 문신과 반영구 화장편 영상을 미리 보고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신 제거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눈썹 문신을 예전에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붉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은 우리가 몸에 하는 일반적인 문신과 좀 다릅니다. 반영구 화장이라고 하는데 문신에 비해 훨씬 얕은 층까지 침투를 시키며 이때 넣어주는 색소의 주된 성분이 아연 옥사이드, 즉 철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흐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레이저로 문신 제거를 하더라도 색소 성분 중에서 철 성분 때문에 붉은색을 띄어서 추후에 붉은색 제거를 위해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눈썹 문신 제거를 원하는데 피코레이저와 기존 레이저와 많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문신 제거 레이저의 원리를 잠깐 살펴보면 Q-스위치 레이저가 문신 제거에 주로 쓰이는 레이저인데 타투 잉크를 작은 입자로 분쇄를 시켜서 우리 몸의 청소기인 마크로파지라는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림프관을 통해 빠져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때 레이저를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때리는 효과로 문신 입자를 잘게 깨뜨리는 효과뿐 아니라 문신 입자를 때릴 때 열이 발생되는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주변으로 열 전달이 너무 크고 길게 되는 경우에 문신 잉크 주변 조직에 손상을 입게 되어서 흉터와 같은 조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분쇄시키고 주변 조직의 열 전달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조사 간격이 짧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이는 나노초 단위의 Q-스위치 레이저보다 피코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가 문신 제거에는 효과적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문신이 손가락에 작게 있는데 크기가 작은데 여러 번 해도 잘 안 지워져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문신 제거가 그냥 색이 진하면 어렵고 색이 옅으면 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색, 위치, 잉크의 색 등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신 제거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점수한 논문이 있는데 2009년에 나온 피부과 논문에서 커비드사이 스케일이라고 하여 6개 항목에 따라 치료가 짧게 걸리는 것에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점수화를 시켰는데 항목은 크게 첫 번째 피부 타입, 두 번째 문신의 위치, 세 번째 문신의 색깔, 네 번째 잉크의 양, 다섯 번째 흉터의 정도, 여섯 번째 레이어링의 여부, 즉 문신을 덮기 위해 그 위에 또 문신을 했는지 여부로 나뉩니다. 자, 점수가 높을수록 치료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각을 보면 첫 번째 피부 타입이 밝은 피부에서 어두운 피부로 갈수록 점수가 더 높고, 즉 치료가 더 많이 필요하고, 자, 두 번째 문신의 위치가 머리와 목이 1점, 몸통의 윗부분이 2점, 몸통의 아랫부분이 3점, 사지 근위부, 사지에서 가까운 부위가 4점, 사지 말단 부위, 즉 사지에서 먼 쪽 부위가 5점 순으로 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문신의 색깔은 검정색 단독은 1점,
대부분 검정색에 약간의 빨간색이 섞여 있는 경우는 2점. 대부분 검정색과 빨간색에 다른 색이 또 막 섞여 있으면 3점. 다양한 색이 있는 경우는 4점입니다. 자, 네 번째 잉크의 양은 아마추어가 하는 경우는 1점, 잉크의 양이 진해질수록 2, 3, 4점으로 높아집니다. 자, 다섯 번째인 흉터는 심할수록 치료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 문신을 덮기 위해 레이어링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6가지 항목에 비추어 봤을 때 손가락에 있는 문신의 경우에는 직접 제가 뭐 문신의 모양을 보지는 못했지만 작아 보이고 또 간단해 보이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2번 항목, 즉 문신의 위치에서 사지의 말단 부위에 해당되므로 문신이 작고 간단해 보여도 치료 횟수가 많이 필요하다, 즉 치료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문신이 여러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작은데 10번 넘게 해도 잘 안 지워져요 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항목 6가지에 적용을 해보면, 자, 세 번째인 문신의 색깔에서 다양한 색이 섞여 있게 되면 치료에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어렵습니다. 자, 문신의 색소는 특정한 빛의 흡수 영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색소의 흡수가 잘 되는 레이저 파장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Q스위치 엔디아그 532나노미터는 빨강, 노랑, 오렌지색에 잘 흡수가 되고, Q스위치 루비 694나노미터의 레이저는 뭐 초록색이나 어두운 색에 흡수가 잘 되고, Q스위치 1064나노미터의 레이저는 모든 어두운 색에 대한 흡수율이 높고 멜라닌과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수율은 낮기 때문에 저희 같은 멜라닌이 높은 아시아인들에게는 문신 제거에는 탁월한 파장의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숫자인 뭐 532, 694, 1064 등등이 레이저의 파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피부에 숫자가 커질수록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532보다는 694가, 694보다는 1064가 숫자가 커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앞에서 말한 흡수율에 대한 이유 등으로 주로 1064나노미터의 파장대의 레이저를 문신 제거에 사용을 하고, 검은 계통이 아닌 색깔은 그 색에 대한 흡수율이 높은 파장대 레이저를 사용해 볼 수 있으나, 자, 깊이도 얕고 뭐 예후도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신이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술 횟수가 많이 필요하고 검정색이 단독일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아도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문신을 덮기 위해 살색 문신을 권유받고 했는데 문신 제거로 잘 빠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살색 문신이라고 해서 문신을 덮기 위해 그 위에 다시 살색으로 문신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데, 이것이 변색이 되거나 색이 완전히 커버되지 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항목 6가지에 적용을 해보면 6번에 해당되는 레이어링의 여부 에서 문신을 덮기 위해 문신을 또 그 위에 또 하는 경우에는 치료의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신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부위에 백반층처럼 흰색으로 남아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레이저가 타투 잉크를 때릴 경우에 주변 조직에 손상을 입게 돼서 조직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흰색으로 저색소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신 제거를 하다 보면 고민스러운 경우들이 많은데, 문신 입자를 약하게 때리게 되면 시술 횟수가 너무 오래 걸리므로 문신 제거하러 오신 분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반대로 문신 입자를 한 번에 너무 강하게 때리게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저색소 반응이 올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레이저의 출력과 투과되는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술 받으시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너무 적은 문신 제거 횟수로 막 빨리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문신은 지워졌는데 갈색으로 흔적이 계속 남아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레이저가 타투 잉크를 때릴 경우에 위와 같은 저색소 반응 말고 잉크는 빠졌지만 주변 조직이 손상받으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갈색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릎이 까졌을 때 염증은 아물어도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오래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마치 얼굴 색소 치료하듯이 뭐 레이저 토닝을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호 색소 침착은 토닝으로 흐려질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저색소는 어느 정도 톤은 맞춰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옆에 정상 피부처럼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질문은 문신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제거하면 돼요? 라는 질문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문신을 하면서 피부 표피의 손상과 함께 자연적으로 작은 입자들은 우리 몸의 청소기인 마크로파지가 잉크의 작은 입자들을 어느 정도 청소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9번째 질문으로는 문신 제거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야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자, 문신 제거의 간격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신 잉크를 깨뜨리고 자, 이것을 우리 몸의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청소기가 잡아먹게 하는 것이고 또한 잉크가 깨지면서 주변 조직으로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이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는 최소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떼고 하고 잉크를 좀 쓰게 깼거나 잉크 함유량이 많아서 주변 조직의 손상이 많이 받은 경우 관절이나 움직임이 많아서 잘 안 아무는 위치의 경우에는 간격을 더 길게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술하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아이라인이나 눈썹 문신은 아까 치료의 횟수를 결정하는 요인 6가지에서 2번인 문신의 위치 중에 가장 낮은 점수인 얼굴과 목에 해당되는 부위고 또 잉크의 양도 적기 때문에 치료 횟수가 다른 신체 부위 문신보다도 훨씬 적고 주변에 손상받는 조직도 더 적고 회복도 빠르므로 치료 간격도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신 제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문신 제거는 피코 레이저의 등장으로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앞서 말한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들, 색깔이 있는 문신, 사지 말단에 있는 문신, 잉크의 양이 많은 문신 등은 에너지의 색이나 투과하는 깊이, 레이저의 파장 등등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너무나도 많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치료입니다. 자, 또한 잉크를 깨자니 주변 조직이 손상을 입고 최대한 흔적 없이 치료를 하자니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술자의 판단과 환자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 피부심 채널의 각각의 영상에 궁금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